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월 9일 코스피 200 편입이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호재지만 공매도 타깃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광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산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두 가지가 있죠. 콩고 광산에 대해서는 사 탐색에 들어가고요. 몽골 탐사 콩고광산에 대해서 이번에 MOU 체결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몽골 광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몽골 광산은 금양에서 일단 790억, 약 790억의 지분을 사들였죠. 60%를. 자, 그리고 이 광산에 118조 규모 가치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튬을 보고 하얀 석유라고도 하죠. 자,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면 중국 하얀 석유 무섭게 쓸어 담는다. 다급해진 선진국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중국 기업이 지난 2년 동안 45억 달러 하나로 6조 원을 투자해서 전 세계 리튬 광산 약 20개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행보에는 선진국이 다급해질 정도로 가치가 높은 행동이고 금양이 하는 건 왜 작전주 사기꾼입니까?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기사도 봤는데 전기차 붐의 석유 공룡 엑슨모빌도 리튬 개발에 나섰다. 자, 이 엑슨모빌은 시총이 563조고요. 얘네도 리튬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엑슨모빌은 최근 자원 탐사 기업 갤버닉 에너지로부터 아칸소주에 있는 12만 에이커 리튬 매장지를 사들였다. 자, 매입가는 1억 달러, 하나로 약 1,3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매장지 일대에 5천만 대 전기차의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탄산 리튬 등가물 4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 자, 일단 1,300억, 1,320억, 그리고 400만 톤이 매장되어 있다. 현재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16.5만 위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안 환율을 한번 보면 대충 계산이 나오겠죠. 1위안에 187.4원. 계산기를 켜보겠습니다. 자, 26.5만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87.74를 하면 되겠죠. 26만 5천 곱하기 187.74. 자, 그러면 이게 1톤당 가격입니다. 톤당 4,975만 1,100 원인 거죠. 원. 즉 약 5천만 원 하나로 환산을 했을 때. 그리고 몇 톤이라고 했습니까? 400만 톤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400만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치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자, 어떻습니까? 엑슨모빌이 사들인 리튬 매장지에 대한 가치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5, 10조, 100조, 199조, 44억입니다. 약 200조인 거죠. 엑슨모빌이 1300억을 들여서 리튬 부지를 매입하고 200조 정도의 추정 가치를 지닌 것은 괜찮고 뭐 대박 사업인 것이고, 분명히 790억을 들여서 118조의 추정 가치를 지닌 것, 이것은 작전주 사기꾼인 겁니까? 왜 같은 일을 했는데 금양은 사기고 엑스모빌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자, 뭐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죠. 금양은 60% 광산에 대한 지분 인수고 엑스모빌은 리튬 매장지를 사온 것이라는 차이점은 있겠지만 본질이 다르진 않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박순혁 이사님 영상 대부분 보셨을 텐데 박순혁이라고 이렇게. 자, 그럼 최근에 나온 영상들이 좀 있죠. 자, 여기서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일단 금양이 몽골에 지분 투자한 광산은 기존의 텅스텐 광산으로 존재하는 광산이다. 이미 채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채굴 과정에서 여기서 리튬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오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중국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박순영 이사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자, 기존의 광산 소유주는 당연히 빚을 내서 광산을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넘게 국경이 봉쇄되면서 빚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채굴은 아예 중단이 됐고요. 광산 같은 걸 현금 박치기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광산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빚더미에 앉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러 투자자들을 찾고 있는 상황에 금양은 기존 발포제 사업을 하면서 20년 넘게 채굴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MOU를 체결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순영 이사님이 답답한 나머지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내가 사기꾼이고 금양이 사기라고? 그러면 가보자. 몽골까지 3시간이면 간다. 1박 2일만 시간 내면 너네 실체 확인 가능하다. 뭐 거래소에서 한 명 나오고 금감원에서 한 명 나오고 산업자원부에서 한 명 나오고 그리고 뭐 기자분도 한 명 나오고 수첩 관련자 한 명 나와서 몽골 광산 보고 실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체포해라. 감옥 가고 금양은 상폐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 틀린 말이 없죠. 네, 이렇게 몽골에 답사를 같이 갔다 오면 뭐 거래소나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거고. 그리고 기자나 TV 프로그램 제작자는 시청률과 단독 뉴스를 쟁취할 수 있을 텐데 사기라고 기사나 써내고 해명의 기회는 뭐 딱히 주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느끼는 바는 아, 음양의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왜? 200에 편입되니까. 공매도 세력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주가의 하락이 예상될 때 만약에 주가가 지금 여기 있다. 고점에 빌려서 먼저 여기서 팝니다. 주식이 없는데.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면 여기서 사서 차익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정상적인 거래는 바닥에 사서 여기에 팔아서 여기에 차익을 남기는 건데 공매도는 여기에 먼저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여기에 사서 그래서 차익을 남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공매도 때문이 아니라면 그, 이 금양의 실체를 보여주겠다라고까지 하는데 굳이 눈 감고 기다리면서 금양은 작전주다. 2차 전지 광산 관련한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다. 이런 자체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2차 전지 리튬 이 사업 관련해서 광산이든 뭐 염호든 리튬이 껴있다라고 하면 국내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합니다. 해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리가 담겨 있지 않은 뉴스의 본질 그대로 팩트만 내보내고요. 국내 상장사는 부정적인 심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늘. 자, 뭐 뉴스 보면은 배터리 아저씨 떠난 금양,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문구, 배터리 아저씨 약발 다 했나, 김주식, 공매도 맛집대나 뭐 이런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악의적인 보도지만 금양이 주가를 부양하려면 이제는 MOU 체결이 아닌 몽골 정부의 리튬 채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금양의 사업을 떠나서 이제 코스피 200 편입. 이것과 현재 금양의 상황상 투심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외인과 기관의 공매도 타겟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금양의 광산에 대한 가치는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친 후에 배터리 공장에 대한 실체 그리고 광산에 대한 사업 진척 여부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조정 기간이 꽤 길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 나빠졌으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자, 현재 쭉 미끄러진 상황인데 자, 밑에 장기 이평선 121선 초록색 선이 121. 자, 이게 가 바로 위까지 이격을 좀 까지나 이격이 위까지 줄여놨죠. 자, 일단 장기 이평선이라는 것은 장기 매물이라는 것과 같은데 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지지받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 자리에는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의 끝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는 과거의 폭등이 시작될 때 이게 발판이 되는 자리입니다. 철에 지지받는 게 많이 보이죠.
자, 지지의 지표들이 수차례 수렴된다면 이 자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강력한 지지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러 투자자들도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지지를 확인을 한다면 이것을 보고 위축됐던 투심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즉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다만 기간 조정은 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해두시고, 그리고 밑에 OBV의 지표를 한번 보시면 일단 고점 찍고 여기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한쪽. 자, 근데 주가는 큰 하락이 있는데 9만 원대에서 8만 5천 원까지 다만 약 4만 9천 원까지 내려오는데 OBV는 보시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하락에 OBV가 횡보를 하고 있다면 매집 단계로 파악할 수가 있고요. 하락의 매집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의미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무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자리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최종적으로 핵심을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 금양은 현재 리스크도 높고 매력도 높다.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느낌입니다. 자, 몽골 광산에 대한 내용은 전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몽골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코스피 200 편입으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은 좋지만 대신 공매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차트상 가격 조정으로 의미 있는 자리를 찾았고, 자리 매집의 흔적으로 반등의 신호탄까지 왔지만 기간 조정은 다소 길어질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금양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손실 최소화 가장 중요하겠죠. 또는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양에 투자한 목적이 장투 목적이 아니라 물려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손실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귀찮더라도 단기 관점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필수입니다. 자, 물론 분석과 분석에 대한 근거, 그리고 가장 중요할 분할 매수가, 분할 매도가, 가격, 각각의 가격대와 여기에 대한 근거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만 분할을 원칙으로 매매를 하겠다, 나는 귀찮더라도 빠져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상단의 번호로 금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대응 전략 설명드리고 대응하신 뒤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자,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리튬 관련주가 세계적으로 강세고 전 세계 리튬 확보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 그럼 뭐가 핵심이겠습니까? 전기차, 2차 전지. 자, 여기서 양극재와 전해질은 이미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물린 사람들이 많고 투심이 위축된 테마이기 때문에 이거 제외하면 되겠죠. 여기 말고 수혜 안 본 2차 전지 관련 섹터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기대감을 받아본 적이 없던. 자, 그래서 앞으로 유망한 수혜를 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안내, 그리고 종목을 자체 선정하는 방법과 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테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를 찾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테마는 어떻게 찾느냐? 자,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가 자금을 어디다가 쏟아붓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광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뭐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